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부터 즐거운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어떤 종목을 보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연휴만큼은 잠시 시장을 잊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연휴 동안은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살펴보면 따로 영상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번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추석쯤에 여러분들에게 차트와 관련해서 영상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따로 재생 목록에 포함을 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재생 목록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3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중장기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투자. 물론 스윙도 단기 투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투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전후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이틀 3일 혹은 몇 주, 그리고 한 달, 2달, 이렇게 어떤 재료와 수급에 의해서 투자 기간을 조절하는 것을 스윙 투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재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차트, 그리고 거래량, 이 2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기간도 짧겠죠. 며칠 전에 SBS에서 인간 대 AI 투자 대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간 대표로 나온 그분의 전략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단기 투자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스캘핑이라고 하죠. 즉 거래량과 차트, 이 2가지만 살펴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투자하고 수익률도 1% 전후로 해서 아주 짧게 대응하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모두 단기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의 10년간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0년 약 60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0년 동안이죠, 끝없이 추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도 비슷한 기간이죠. 2011년 당시에 65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11만원까지 거의 6분의 1 토막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본다면 앞선 포스코, OCI하고 달리 주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졌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1순위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종목의 업황이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지, 그리고 그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1순위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OCI의 주가도 크게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때 1순위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업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의 업황, 물론 며칠간의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 제 개인적으로는 10년 뒤까지 반도체의 업황은 꾸준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늘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더 유명한 업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2차전지, 자동차, 모빌리티,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인 업황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간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포스코 OCI하고 삼성전자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투자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지금 주가가 싸고 저가인지, 이 점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예시로 한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신세계 종목인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주력 사업이 면세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호텔 신라가 있고,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2018년 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압축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면세점 사업 지금 그렇게 썩 업황이 좋지 못하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또 국내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조금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저는 반드시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생각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가 항공, 두 번째가 여행, 그리고 세 번째는 면세점. 전 이 세 가지 업황이 세트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행주들, 여행 업종들도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세 업종들, 저는 항공과 여행주에 비해서 아직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별로이지만 1년 전후로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산업이라면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 3000포인트 조금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매도 이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런 업종들, 충분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장기 투자하기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1년 전후로 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다른 예시를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금융주, 은행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신한지주예요. 이 종목은 코로나 직전에는 4만원 부근, 이 부근에서 가격대를 형성했었는데 현재는 32,000원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융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된다면 다시 시중에 많이 풀려있던 이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테이퍼링, 긴축, 이런 조치들을 취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들, 금리 인상과 실적 개선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토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금융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세점 관련주, 장기 투자하기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조금은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첫 번째로 업황을 가장 많이 보시고요. 또 이 업황을 토대로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와 있다, 그래서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지금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1년 전후로 해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고민해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리면, 면세점과 유사한 업종들이 있죠. 의류, 소비, 그리고 최근에 저는 미용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세점 사업도 대부분이 중국발 매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과 교류가 되게 된다면 중국발 매출이 높은 미용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보톡스, 또 치과 임플란트, 이런 관련 종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단순히 정말로 1년 뒤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반드시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행, 중국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미국에서 긴축, 테이퍼링,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조금은 참조해 보시면 좋고요. 또 장기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 투자에 맞게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의 목적은 지금의 수익이 아니라 향후 1년 뒤에, 그리고 그 이상, 그 시점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오늘 5%의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하셨다면 장기 투자에 맞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 매수보다 꾸준히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 이런 전략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단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업황의 변곡점, 이 변곡점을 가장 유심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2018년도 차트인데 2019년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주가가 2018년이 되면서 이렇게 하향 곡선을 보이게 되었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 같은 업황 사이클,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업황이 부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할 종목을 찾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